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11월 23일 조회 시작하도록 할게요. 이제 10일 남았습니다. 이렇게 날짜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는 이게 아무리 둔감해지려고 해도 수험생 입장에서는 그게 쉽지가 않죠. 이제 두 자리도 오늘로서 끝이고 내일부터는 한 자리입니다. 사실 이런 말만 해도 현실을 인식하게 되니까 정말 싫어질 텐데 계속 이제 며칠 남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는 모든 것의 시작은 올바른 현실 인식에서부터요. 현실을 외면한다거나 또는 현실을 왜곡해서 이해한다거나 하면 제대로 된 대응책을 세울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뭐 10일 남았다, 9일 남았다, 떨린다. 그냥 온전히 그대로 있는 그대로 그냥 인정하면서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10일 남았다는 사실이 아니고 10일 남은 이 시점에서 난 무엇을 해야 하느냐. 오늘 그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트레이닝북 관련해서 수정사항 하나 있는데요. 7주차 수요일 페이지 86번 6쪽에 이제 정답 해설이 있는데 그 8번 문제 정답에 좀 오타가 나서 이거 수정했으니까 꼭 미리 정정지 확인해서 정답 확인하셨으면 좋겠고요. 트레이닝북과 관련해서 이제 공부 시간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제한된 시간 안에 우리가 어떻게 남은 기간 공부를 하는 게 효율적이냐. 우리는 자꾸 공부 시간과 관련해서 효율을 생각합니다. 이제는 효율적인 공부를 생각할 그 시간에 그냥 공부하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수능 볼 때까지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없거든요. 근데 없는 걸 찾으려고 하니 답을 찾을 리가 있나? 그러면 답을 못 찾으니까 계속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국어를, 수학을, 영어를, 탐구들을 내가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을까? 가장 좋은 게 떠오르질 않거든요. 또는 떠오른다고 하더라도 그걸 좀 해보면 이건 아니야 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또 불안해져요. 더 효율적인 공부를 해야 되는데 남은 시간을 진짜 잘 써야 되는데 효율적인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다만 국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좀 더 우선순위가 되는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건 당연히 기출이어야 되고요. 이 기출 공부가 현재 이 10일 남은 이 시점에서 수능 볼 때까지 여러분 공부의 50% 정도는 다시 차지해야 돼요. 하루 종일 모의고사만 푸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 안 돼요. 이 모의고사, 저 모의고사 계속 모의고사만 풀면 모의고사를 많이 풀면 뭐는 좀 도움받냐면요. EBS가 대부분 이 사설 모의고사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EBS 작품을 정리하는 데는 조금 도움될 수 있지만 시간 대비 효율은 떨어져. 그리고 EBS를 보는 게 훨씬 빠르지. 굳이 뭐 모의고사로. 그렇기 때문에 모의고사만 줄창 보는 공부는 절대 하시면 안 돼요. 기출이 한 50% 정도 비중을 좀 차지했으면 좋겠고 사설 모의고사는 이번 주에 2회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정말 이번 주부터는 채점해서 등급 확인한다거나 이건 순간의 위로이지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겠죠? 안 하셨으면 좋겠다. 채점까지 하지 말란 말은 안 할게요. 근데 등급을 확인하듯 결과에 막 이렇게 신경을 쓰면 안 된다. 굳이 한다면 2번 본 시험에서 혹시 내가 실수한 게 뭐냐 정도만 간단하게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 모의고사를 보는 가장 큰 이유는 시간에 대한 감을 계속 유지하는 겁니다. 시간에 대한 감을 유지하기 위해서 모의고사를 계속 보셔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얘가 한 50% 정도 된다면 얘는 2회 정도니까 이 2회가 나머지 50%를 다 차지할 수도 있고요. 한 30% 정도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시간적인 여유가 좀 더 난다면 EBS 문학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 자, 저희랑 같이 하고 있는 트레이닝 북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시기에 정말 1초 1초가 너무 소중하잖아요. 이 1초를 어떻게 활용하는 게 좋을까? 그럼 이건 거예요. 그래서 좀 문제가 생길 것 같고 이 1초를 그냥 헛되이만 쓰지 말자. 그러니까 이 시간을 얼마나 잘 쓸까의 문제가 아니라 이 1초 동안, 이 1분 동안 헛된 생각을 하느냐고 날리느냐, 그 1분도 그냥 공부하는데 투입이 되느냐. 그러면 어떤 상황이 생기면 안 되냐면
공부의 소재가 부족해서 뭐 하지? 라는 상황이 생기면 안 돼요. 근데 우리한테는 트레이닝북이 있잖아요. 얘가 여러분 공부에 메인이 되는 건 저도 반대합니다. 하루 종일 트레이닝북만 풀고 있는 건 반대예요. 이제 보다가 하다가 약간 틈나면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트레이닝북을 통해서 적어도 남은 기간 동안 공부할 게 없어서 뭐하지? 라는 그 상황만 안 맞이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트레이닝북에 있는 고난도도 있고요. 뭐 모의고사든 이게 파트가 두 개로 나뉘었을 텐데 이게 더 중요하다, 이게 더 중요하다 그 말은 못 드리겠어요. 만약에 지금 내가 시간이 좀 많이 있는 것 같다. 그러면 그날은 요거 하시고요. 지금 내가 아주 짧게밖에 시간을 못 낼 것 같다. 그러면 요거 보셔도 되는 거고요. 다 하면 좋겠지만 이제부터는 뭐를 완벽하게 끝낸다. 이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이 남은 트레이닝북을 내가 완벽하게 끝내겠다. 모의고사 10회 남아있는데 이걸 다 완벽하게 하겠다. 그게 아니라 오늘 하나 정도 모의고사 하고 시간이 없어. 그럼 내일치 하지 뭐 트레이닝북은. 트레이닝북 하다 보니까 뭐 모의고사 볼 시간이 없었어. 그럼 모의고사 내일 보지 뭐. 이런 식으로 틈없는 시간 관리만 하시면 됩니다. 틈없는 시간 관리. 그러니까 헛된 생각하느냐고 그냥 흘려보내는 시간만 없으시면 돼요. 그래서 반드시 트레이닝북이 1순위다. 뭐 제가 맞는 건데 1순위라고 하고 싶지만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1순위는 기출. 자, 기출 어떻게 볼지는 좀 뒤에서 자세하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 사설 모의고사 2회 정도는 좀 했으면 좋겠다. 이번 주에. 트레이닝북은 편하게 남은 시간에 활용해라. 그리고도 시간이 남는다. 이번에 여러분에게 배송된 자료집이 있을 겁니다. 자료집은 제가 이거는 강의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 시간적 여유가 된다면 보시는데 나는 지금 탐구하기에 너무 급해서 자료집까지 못 볼 것 같다 그러면 그냥 놓고만 있다가 시간 날 때 이렇게 들춰만 보세요. 그 정도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시간 되면 보시고요. 자, 다음 이제 같은 연장선상에서 좀 이제 뒤늦게 시작한 학생 또는 강의가 약간 밀린 학생이 있을 수 있어요. 9주 연막 강의 다 들어야 되냐. 뭐 1부나 1.5부는 여러분이 많이 들었을 것 같고 2부에서 좀 약간 밀리는 학생들이 있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엔 2부 강의에서 문법은 그냥 같이 정리 한번 해보는 거고 좀 중요한 거 한번 되짚어보는 거니까 문법 정리하는 거는 시간이 좀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꼭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문학과 독서로 가면은 강의 분량이 좀 많이 뒤로 가면 좀 줄어듭니다. 이 시기에 맞춰서 다 하지 않고요. 일부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문학과 독서 같은 경우에는 교재에 있는 거 다 강의 안 해요. 여러분 하라고도 하고 제가 하는 부분도 있는데 제가 강의한 내용만이라도 약간 듣는다는 느낌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다 들어라 라고 말 못할 것 같고 여기서 또 좀 선택해서 보셔도 됩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저는 약간 문학 쪽을 좀 더 우선적으로 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트레이닝북 완벽하게 마무리해라. 강의 완벽하게 마무리해라. 지금이 9월이나 뭐 10월 달이라면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릴 건데 이미 11월도 이제 거의 끝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는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완벽한 걸 추구하시면 안 돼요. 그냥 하루하루 잘 지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강의도 자기가 좀 이런 안내를 참고해서 자기 상황에 맞게 운영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이제 기출분석 얘기를 할게요. 기출분석 하는 건 5개만 좀 집중적으로 봅시다. 최근 3년 수능 그리고 올해 6, 9월 딱 5개만 5개를 좀 집중적으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하루에 하나씩 띄엄띄엄 보셔도 되고 하루에 하나씩 보셔도 되고 하루에 하나씩 5개니까 하루에 하나씩 보면 빨리 끝나겠구나. 이틀에 하나씩 보셔도 되고요. 이틀에 하나씩 보셔도 되고 아니면 막판에 좀 몰아서 보셔도 되는데 요 5개를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어떻게 보느냐? 뭐 시간 측정이나 이런 거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부만 발췌하듯 보는 것도 이건 의미가 없어요. 모든 내용 정독하기입니다. 그냥 읽는 거예요. 차분히 시간 신경 쓰지 마시고. 다만 이제 수능을 좀 임박했으니까 수능 때 쓸 샤프나 컴퓨터용 사인펜 딱 2개만 가지고 그냥 차분하게 읽는 거예요. 다시 확인하고. 특히 답이 기억이 나는 경우가 많을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의 근거를 정확하게 한번 되짚어 보는 거예요. 선지도 하나하나 생각해 보고. 생각보다 시험은 80분 안에 봤지만 이렇게 꼼꼼하게 정독하면서 읽어보면 시간이 꽤나 걸릴 거예요. 뭐 이런 것도 방법입니다. 5개의 시험지를 갖다 놓고 현대시만, 뭐 과학지문만, 뭐 법이 있으면 법지문만 이런 식으로 갈래별로 유형화시켜서 보시는 것도 좋아요. 아니면 그냥 시험지별로 쭉 보셔도 좋고요. 뭐가 좀 더 막판에 효율적이냐를 생각했을 때는 저는 갈래별로 보는 게 화작만 먼저 싹 보고 문법 한번 싹 보고 현대시 싹 보고 인문지문 싹 보고 약간 이런 식으로 보는 게 훨씬 효율적일 것 같기는 한데 그 선택은 여러분이 편하게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남은 기간 이 공부가 우리 공부의 50% 정도는 될 수 있게끔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예전에 말씀드렸던 그 암송 지문 있죠? 한 문단 암송하는 거 계속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시간이 좀 부족한 학생도 문제고요. 일부 학생들은 인정하지 않을 건데 시간이 남는 학생들도 문제입니다. 시간이 부족한 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훨씬 심각한 문제지만 시간이 남는 학생들은 남아서 정말 스트레스 받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부족한 학생들은 이제 수능날 내가 좀 빨리 읽어볼까? 또는 시간이 남는 학생들은 수능날 좀 느리게 읽어볼까? 이런 생각이 들 텐데요. 이게 참 묘한 게 평소와 수능 시험 날의 시간은 약간 달라요. 평소에 시간이 늘 부족했는데 이상하게 수능 날 시간 남을 수도 있고요. 반대 현상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이 꼭 수능 날도 시간이 남는다는 보장을 못 해요. 시간 남으면 정말 좋겠다, 부럽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것도 되게 스트레스 받는 게 45번까지 다 하고 마킹도 다 했는데 시계 딱 보니까 20분이 남은 거예요. 뭐 하실 거예요? 그렇다고 답을 고치자니 불안하고. 이게 사실 더 힘든 거예요, 생각해 보면. 그러면 조금 시간을 좀 늘리고 시간을 조금 좀 합리적으로 쓴다면 이런 연습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연습도 아니고 너무 당연한 건데, 이 눈과 머리가 같이 움직이는 연습.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글을 읽을 때, 뭐 지금 프린트 하나 읽어볼게요. 작년 브이로그처럼 올해 버전 브이로그 한번 올려달라고 건의해주세요. 뭐 이런 문장이 있다고 칠게요. 그러면 이걸 읽을 때 통상 우리가 이 시간이 부족한 학생이나 시간이 남는 학생이나 현상은 비슷해요. 눈으로만 가는 거예요. 작년 브이로그처럼 올해 버전. 여기서 얘는 뭐 하냐면, 뭐지? 다시 읽을까? 얘는 뭐 하냐면, 됐어, 넘어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학생이나 눈으로 봤다가 다시 생각하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고요. 눈으로 보면서 탁탁탁 넘어가니까 빨리 끝나는 거예요. 근데 가장 이상적인 건 눈으로 보면서 머리로 바로 인지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글을 읽을 때 눈만 가고 머리가 안 따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마음이 조급하면 그래요. 다가 한참 읽다 보면 내가 뭐 읽었지? 하면서 다시 읽거든요. 얘는 다시 안 읽고. 그러니까 조금만 심호흡을 하시고 주문을 외우시면서 눈과 머리가 같이 가게, 작년 브이로그처럼 올해 버전의 브이로그 한 번 올려달라고 건의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읽으면 그냥 쏙쏙쏙쏙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좀 약간 전체적으로 속도가 약간 느려지는 듯 하지만 다시 읽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총체적인 시간은 줄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학생은 약간 늘어나겠죠. 약간 속도가 약간 자연스럽게 느려지는 거지. 느리게 읽어볼까? 정윤 이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이걸 인위적인 속도 변화를 줘서는 안 된다. 여러분 하던 대로 하셔야 돼요. 수능 당일날 아무런 변화도 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던 대로 하는데 이 남은 10일 동안 눈과 머리가 합일해서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먼저 가고 머리가 뒤에서 같이 가 뭐 이러면 지금 따로 논다는 거잖아요. 그러지 말고 눈 갈 때 머리도 같이. 그러면 생각하면서 좀 더러운 질문이지만 꼭 조언이라도 얻고 싶어요. 수능날 못 읽겠다. 어쨌든 눈과 머리가 좀 이렇게 같이 갈 수 있게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제일 중요한 얘기는 요겁니다. 완벽함에 대하여 세상에 완벽한 건 없어요. 어떤 사람의 인생이 됐든 수능 준비가 됐든 어머니 김장 준비가 됐든 소풍 준비가 됐든 해보면 항상 맞다. 뭐가 빠져있고 우리가 뭘 놓치고 그러죠. 이 중요한 수능인데 완벽하지 않는다는 게 말이 되나요? 아무리 수능을 잘 보고 온 학생도 넌 완벽한 준비를 했었니? 라고 물어보면 아니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완벽함에 대해서 여러분은 신경을 안 쓰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 공부를 하다 보면 자꾸 부족함이 보입니다. 공부를 안 하면 부족한 게 안 보여요. 그러니까 1월, 2월, 3월, 4월에 일부의 학생들은 공부 할 게 없잖아. 약간 이런 반응을 해요. 그냥 읽으면 되잖아. 문제가 없어. 근데 아무리 그랬던 학생도 9월, 10월, 11월에 공부하거든요. 그러면 뭔가 부족한 건 보이는데 시간이 별로 없어. 그럼 이제 불안이 유발돼요. 부족함을 불안으로 바꾸는 건 완벽함에 대한 기대 때문입니다. 부족한 게 보였다는 건 이거예요. 내가 지금 잘 진행되고 있다. 만약에 엉망진창으로 진행됐다면 그냥 짜증만 나지 뭐를 더 해야겠다는 느낌이 안 들어요. 근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내가 왜 이게 부족했구나. 내가 이걸 잘 몰랐구나. 이런 걸 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왜 정말 이렇게 지식 수준이 높은 교수님들 중에 말을 건방지게 하는 분들은 별로 없어요. 다들 겸손하세요. 한없이. 자기가 알고 있는 게 많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라 그거 말고도 더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런 분들을 완벽하지 않다라고 비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비난하시면 안 돼요. 저 지금 국어와 관련해서 어휘가 갑자기 부족하다는 느낌이 드네요. 어휘를 무슨 수로 완벽하게 채우고 가겠어요. 그 부족한 게 큰일 났다. 어휘 문제 나오면 어떡하지? 훗날 가보라니까. 어휘 문제 틀리나? 잘 안 틀려요. 생각을 해보니 화법과 작문을 하나도 안 했어요. 어떡하죠? 지금 좀 남은 기간 하세요. 화법과 작문을 하나도 안 했다는 그 부족함을 느꼈다는 건 뭔가가 잘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잘 안 된 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걸 완벽하게 해야지만 수능을 잘 볼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한테 필요한 건 아주 완벽하게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다 이해하고 다 처리하고 하나의 질문도 의문도 없이 수능 보러 가겠다고 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욕심입니다. 욕심은 화를 불러요. 마음을 좀 내려놓으시고 정말 수능 잘 보고 싶으면 그런 욕심을 오히려 내려놓으세요. 부족한 걸 굳이 찾아내서 스트레스 받지도 마시고 공부하다 보면 내가 뭐가 부족한데 라는 게 떠오르면 나머진 잘 되고 있어서 이게 상대적으로 부족하구나. 그러니까 다 바닥이면 뭐가 문제인지가 안 보여요. 근데 나머지가 잘 되다 보면 여기가 부족한 애가 보이는 거죠. 이거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나머지가 잘 되고 있다는 점에 좀 더 희망을 가지셔야 돼요. 이제 독서는 되는데 문학도 거의 다 됐는데 고전시가가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러면 고전시가 갖고 잘 되고 있는 거를 좀 더 잘하게 해야 되는데 자꾸 스트레스 받아요. 그 시간에 그냥 고전시가를 좀 더 보세요. 기출로 EBS를 우리 트레이닝북에 있는 그냥 그렇게 하다가 가는 거예요. 독서를 저는 완벽하게 마스터했습니다. 그 말을 하는 순간 저는 오히려 불안해져요. 이 건방짐이 어떤 화를 부를까?
건방진 거랑 자신감 있는 건 다르잖아요. 뭔가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난 잘 되고 있다는 판단이 쓴다면 자신감을 가졌어요. 여러분이 지금 느끼는 부족한 무엇인가가 여러분의 자신감을 꺾는 일이 없게끔, 그것 좀 부족하다고 수능날 폭망할 일은 없습니다. 수능날 학생들이 미끄러져 나오는 건, 갑자기 점수가 떨어지는 건 너무 많은 기대를 했거나 너무 불안한 상태로 가서 그래요. 담담하게 가세요, 그냥. 그럼 적어도 내 점수는 나옵니다. 전 지금 제 점수가 마음에 안 드는데요. 그럼 10일 안에 그걸 어떻게 올릴 거예요? 그런 생각 하지 마시고, 일단 내 점수는 받고, 나머지에 대한 판단을 잘해서 점수가 오르면 좋고, 아니어도 내 점수는 받았으니까 후회는 없다. 이제 그렇게 마음 먹으셔야 돼요. 내신 시험 보듯 벼락치기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 시험과 성격이 다르다는 건 수능 시작할 때 배우셨잖아요. 자, 이번 주 한 주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셔야 될지 알 겁니다. 그럼에도 불안이 올라온다거나 걱정이 앞선다면 너무 공부만 생각하지 마시고, 제 주변에, 여러분 주변에 읽어두려고 해놨던 책이 있다면 그 책 하나 정도 보시는 건 괜찮을 것 같고요. 이제 남은 기간 동안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게, 가급적이면 인터넷, 뭐 뉴스 보고 그러는 것들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세상 돌아가는 거, 남들의 걱정, 그런 것들에 이젠 신경 끊고 1년 동안 나의 공부, 나의 삶을 차분히 정리하는, 그 무엇도 여러분을 흔들지 않는 편안한 시간으로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한 주 힘내시고요. 저는 종례 때 여러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